엄마, 여기다 도장 한 번만 찍어요. 간단한 거야.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경기도 여주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 64살 오윤숙은 아들이 내민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집과 논밭을 아들 앞으로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숙은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린 척, 손이 떨리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방 안녹음기는 2달째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짜고 엄마 음식에 약을 탔다면, 치매인 척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면, 그 엄마가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엄마는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3달 전, 경기도 여주,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산 아래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오윤숙 64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다녔고 22살에 결혼해서 남편 박철수와 함께 이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가 있었고 뒤편 텃밭에는 상추, 고추, 깻잎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숙은 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물을 주었고 오전에는 마을 경로당에 나가 화투를 쳤으며 점심에는 옆집 김순자와 된장찌개를 나눠 먹었습니다. 윤수가 오늘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순자가 국그릇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67살, 30년 넘은 이웃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 더 가까웠습니다. 왔지. 이번 주말에 내려온대. 오랜만이네. 요즘 자주 오네. 순자의 말에 윤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2달 전부터였습니다. 장남 박재원이 갑자기 매주 여주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 비추던 아들이 이유도 없이 주말마다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제 철들었나 보다 했습니다. 며느리 이소연도 같이 왔고 반찬도 해오고 집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세상을 살아온 여자의 느낌이었습니다. 재원이 처음 내려왔던 날 저녁, 소연이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윤숙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다정했습니다. 윤숙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도 맞았고 따뜻했습니다. 잘 끓였네.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재원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날 저녁 윤숙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딘가 머리가 얼얼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재원과 소연이 내려왔습니다. 소연은 또 음식을 했습니다. 순두부찌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갈비탕이었습니다. 매주 소연이 직접 끓인 음식을 먹고 나면 윤숙은 그날 저녁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숙은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다가 갑자기 패를 잊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기억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윤수가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미안. 갑자기 멍해졌어. 윤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푸석해 보였습니다. 눈의 초점이 조금 흐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30년 알고 지낸 순자 이름을 부르다가
멈추는 날이 생겼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다가 물뿌리개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느 쪽으로 꺾어야 하는지 헷갈린 날도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정신이 돌아왔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순자는 자주 윤숙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응. 눈이 흐리다고 해야 하나. 어딘가 멍한 것 같아. 윤숙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러나 순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남편 갔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 그때보다 훨씬 이상해.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윤숙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소연이 음식을 해오기 시작한 때, 멍해지기 시작한 때, 그 시작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설마 내 자식 놈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재원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소연은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걱정이 돼서.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순자 아주머니한테도 들었어. 윤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자한테 물어봤어? 걱정이 돼서. 엄마,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 요즘 치매가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알아? 초기에 잡아야 해.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 윤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 재원이 알아본 병원. 내가 직접 알아볼게. 엄마, 제가 예약도 다 해놨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을 반짝이던 그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 재원이 데려간 병원은 서울 강남의 신경과였습니다. 여주에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깝고 좋은 동네 병원도 있었는데 왜 굳이 강남까지 왔는지 윤숙은 의아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기억력 검사,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의심. 의사는 이른 시일 안에 정밀 검사를 받고 생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인 재원이 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재원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걱정된다는 거잖아. 엄마 혼자 여주에서 사는 게 이제 걱정이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윤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서울에서 딸 오민지가 내려왔습니다. 35살 간호사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주에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병원 얘기 들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윤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괜찮아. 검사했더니 초기 의심이래. 별거 아니야. 초기 의심이면 별거예요. 앉아봐요. 민지가 윤숙의 손을 잡고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손목 맥박을 재는 척하면서 손 떨림과 근육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 달쯤 됐나? 갑자기요? 갑자기. 민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자연적인 치매나 인지장애는 보통 갑자기 오지 않아요. 서서히 수년에 걸쳐서 오거든요. 윤숙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아직
민지는 그날 저녁 소연이 가져온 반찬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약물 유발 인지장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 복용 증상, 향정신성 약물과 노인 인지기능. 민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끓여놓고 간 미역국이 냄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혀끝에 올렸습니다. 미역 냄새, 간장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다른 것,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이상한 뒷맛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느끼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넘게 근무했고 다양한 약물의 냄새와 맛에 익숙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남겨두고 간 반찬통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반찬 몇 가지에서 같은 뒷맛이 났습니다. 민지의 손이 굳었습니다. 엄마, 윤숙이 텃밭에서 들어오다가 민지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이리 와봐요. 이거 드셨어요? 민지가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아침에 조금 먹었지. 얼마나요? 반 그릇쯤.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반찬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국물을 작은 유리병에 조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윤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윤숙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국에서 약 맛이 나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가능성이 높아요. 진정제예요. 오래 먹으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져요. 저한테 익숙한 맛이에요. 진료실보다 더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숙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소연이가, 네, 재원이도 알고 있겠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지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윤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벌써 2달 됐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요? 알고 있었어. 민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윤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크기의 수첩. 1달 전부터 소연이 음식에 손 안 댔어. 입에 넣는 척하다가 뱉었지. 국은 1~2 숟가락씩만 먹고. 그러면 증상은요? 왜 계속 멍한 척? 처음 1달은 진짜로 증상이 있었어. 자연스럽게 줄었고 이제는 거의 없어. 근데 없어진 척 안 했지. 민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아들 얼굴 보면 알잖아. 엄마가 멍청한 줄 알지. 근데 엄마 환갑이 넘도록 세상 살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 해온 음식들, 먹은 척한 것들, 재원이 한 말들, 이상했던 상황들, 이거 다 적어뒀어. 민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 느낌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내가 오기를 기다렸어. 내가 확인해줘야 했어. 민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윤숙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주 일요일 저녁.
재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재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숙은 손을 무릎에 놓고 앉았습니다. 가방 안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엄마 혼자 사는 게 너무 걱정돼. 병원 결과도 나왔잖아. 경도 인지장애. 혼자 이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무슨 일이 생겨. 엄마, 사실대로 말할게요.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사람도 좋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시면 엄마도 편하고 저도 안심이 되고. 요양원.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요양원. 네. 그리고 이 집이랑 논밭은. 재원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안 되잖아요. 여기다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 서류였습니다. 집과 논밭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윤숙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척했습니다. 눈이 흐린 척, 잘 모르는 척. 이게 뭔 서류야? 그냥 관리 위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도장 찍으면 엄마 집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재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관리만 하는 거예요. 엄마 재산은 엄마 거예요. 윤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어. 내일 다시 봐. 엄마, 빨리 결정해야 해. 요양원도 자리가 있을 때 넣어야 하고. 오늘은 피곤해. 윤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재원이 핸드폰 통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볼륨을 높였습니다. 문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빠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오늘도 안 됐어. 엄마가 오늘 안 찍겠대. 아직 정신이 너무 멀쩡해. 잠시 침묵. 아니, 그러니까 약을 더 먹여야 한다고. 지금은 너무 맑아. 소연이한테 말해서 다음 주에 더 넣어. 그래야 뭔 서류인지도 모르고 찍지. 또 침묵. 빨리 해야 해. 채권자들이 이번 달까지래. 사막 긴장 증폭 2200만 2900. 이 집이랑 논밭 합치면 2억은 넘어. 그거면 충분해.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되고. 윤숙은 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윤숙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저것보다 예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윤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이 일어나기 전에 윤숙은 순자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윤숙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숙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들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를. 채권자, 2억, 요양원, 더 먹여야 한다. 순자의 주먹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 나쁜 놈. 순자야.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들어봐. 윤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미 2달 전부터 알았어.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거든. 4년 전으로 기억이 흘렀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입원했던 병실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였고 의사는 3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윤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싹 마른 손이었습니다. 윤수가, 왜? 재원이 말이야. 응, 그 아이 마음이 약해. 나쁜 게 아니고 약한 거야. 약한 사람이 급하면 무슨 짓이든 해. 내가 없어지고 나서 재원이가 뭔가를 부탁하면 절대로 바로 들어주지 마. 반드시 민지한테 먼저 물어봐. 윤숙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막 긴장 증폭 2200만 2900. 사막 긴장 증폭 2200만 2900. 그래서 재원이 갑자기 매주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윤숙은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이 음식을 해오기 시작했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윤숙은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에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수첩을 사서 날짜와 상황을 적었습니다. 소연이 해오는 음식을 최대한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오기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증인해줄게. 내가 지켜봤잖아. 윤숙이 이상해진 것도 언제부터인지도 다 알아. 고마워. 야, 고맙긴. 30년 이웃이 이 정도는 해야지. 윤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국물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진 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민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존속학대, 재산 편취 시도, 약물 투여. 재원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2명의 경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재원 씨 맞으시죠? 윤숙은 그 모습을 거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지켰습니다. 재원이 연행된 밤, 민지는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두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숙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여주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남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지야. 응, 엄마. 엄마가 잘못한 게 있을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어릴 때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윤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들고 왔습니다. 소연이 한 것이 아닌 순자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먹어. 윤숙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냥 미역 맛이었습니다. 그냥 간장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국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맛있어? 응. 그럼 됐어.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박재원은 존속학대, 약물 투여, 재산 편취 시도로 기소됐습니다. 이소연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수첩의 기록, 국물 성분 분석 결과, 순자의 증언, 민지의 전문가 소견, 선고, 박재원 징역 3년, 이소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윤숙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원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밥 먹으러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법원 앞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순대국 3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윤숙은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여주집 감나무에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윤숙은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년에 씨를 받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는데 등 뒤에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민지였습니다. 이 아침에 왜 왔어? 그냥요. 보고 싶어서. 윤숙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들어와. 끓여줄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숙이 쌀을 씻었습니다. 민지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숙에게는 이 아침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제 발로 찾아온 아침, 내가 직접 씻은 쌀로 밥을 짓는 아침,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음식을 함께 먹는 아침,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새 잎들이 살랑였습니다. 오윤숙은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